열세 전세역전 오늘도 공략주 3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각각 6종목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라운드 이정우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삼성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삼성중공업의 주가는 0.6%대 소폭 하락하고 있는데요. 지난 3거래일 연속 상승하다가 오늘 4거래 만에 좀 주가 조정 보이고 있습니다. 이사님, 조선주가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좋아요. 네, 주가 흐름이 시장 대비해서 강세를 나타내는 네. 점 가격적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이 부분이 실적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기존의 조선업을 봐오던 시각에서 달라진 게 있는지 네. 그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는데 실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깝게는 3분기 아니면은 내년에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가 좀 반응을 한 모습이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조선업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가라고 하면 크게 기존에 우리가 알아왔던 부분과는 달라진 건 없어요. 그런데 미국의 5년 내 신고가 업종을 보면 유조선과 관련된 종목들이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글로벌의 투자자 같은 경우도 신고가가 나타나는 업종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그러한 자금들도 있기 때문에 이와 연계해서 삼성중공업이라든지 아니면은 조선 업황 이외에 다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대우조선해양 이러한 군들이 주가가 시장 대비해서 강해왔고 업종 내에서 1등주는 현대미포조선입니다. 그쵸, 현대미포조선 가장 같은 좋죠. 경우는 전고점 주가 시도를 오늘 한 모습이에요. 그런 흐름상에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보다는 조정 시 매수 관점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선주 가운데서도 삼성중공업을 고르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조선주는 각각의 다른 이유가 함께 붙어가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삼성중공업. 과연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지금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이 지금 당분간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목표가는 6,200원 수준입니다. 10%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이렇게 목표가를 타이트하게 잡는 이유, 그다음에 손절가 같은 경우도 매수가의 5%예요. 손절도 타이트하게 잡는 이유가 변동성이 커진 시장이고 여기에서 종목들을 편입해서 지금 절대 주가가 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가지고 이거를 장기 투자를 간다라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네. 시장이 조정 나오면 강한 업종도 함께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목표 수익률을 좀 타이트하게 잡고 손절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좀 지키는 그러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공략주는 삼성중공업을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도 확인해 보시죠. LS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LS의 주가 현재 63,300원, 오늘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LS 움직임은 7월부터 굉장히 고점 보고인데 이 종목도 어떻게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건지 일단 LS의 투자 포인트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이 정도라고 그러면 박스권이어도 네. 지지를 하는 박스권 쪽의 변화를 보여지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네. 지주사입니다. 지주사인데 전선 쪽이 가장 매출이나 또 LS 전선의 위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가장 높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게다가 또 전선 사업부, 일렉트릭 사업부, 그럼 이쪽은 또 고저압기 관련된 쪽이죠. 게다가 또 엠트론 쪽이면은 이제 트랙터, 농업 기계 관련된 쪽이죠. 이쪽도 농업 쪽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농업 쪽은 비수기다 보니까 성수기를 또 마련한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또 겨울때 움직임이 보통 먼저 나오기 시작하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특히 전력선과 해적 케이블 쪽이 매출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특히 요즘에 각광받는 게 해적 케이블이죠. 네. 해적 케이블 같은 경우는 지금 대량으로 그리고 또 이 높은 출력을 낼 수 있는 케이블을 만드는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위상을 차지한다라고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풍력 발전 해상에 발전을 했다. 네. 그럼 이거 전력을 어떻게 끌어옵니까? 이게 가장 또 필수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과 함께 또 계전기 고저압기 같은 쪽에서도 지금 현재 전력을 발생하게 되면 여기서 꼭 필요한 변압기와 함께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체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쪽에 신재생 에너지가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네. 게다가 또 미국의 인프라 투자 확대되면서 계속
관련된 일렉트릭 쪽은 쇼티지를 보인다라고 하는 부분들 생각하게 되면 계속 관심은 있게 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한 6,500억대 보이면서 한 37%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지금 현재 위상이 PR 한 6배, 네. 그리고 PBR 0.5배 쌉니다. 근데 싼 게 메리트가 될 수 있을지는 물론 요즘 이제 가치주가 가는 쪽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 보여지고 있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는 계속 또 탄력은 받을 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여전히 싼 주가의 움직임이다라는 말씀 가운데 목표 주가를 한번 세워볼 텐데요. 어떻게 좀 정고점을 이상으로 좀 뛰어넘는 목표 주가 확인해 볼까요? 네, 지금 일단 지지하는 패턴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요한 지지권 안쪽에서 계속 또 어느 정도 가격대를 맞춰 가려고 하는 모습들 확인되지만 이제 완성이 되면은 아마 다음 자리로 시도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봤을 때 좀 긴 시각으로 보게 되면 지난번 다음 저항대까지 봤었을 때는 약 한 77,000원대 정도까지는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58,000원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략주 LS 목표 주가 77,000원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우 이사의 종목 뭘까요? 오늘의 두 번째 공략주는 SK 하이닉스를 고르셨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지금 최저치, 연중 최저치 오늘 장중에 84,900원 기록을 했습니다. 이 가운데 SK 하이닉스는 뭐 내용도 궁금하지만 목표 주가도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뭐 계속해서 전망은 잿빛입니다. 이 가운데 SK 하이닉스를 사야 하는 이유 뭘까요? 반도체 업황 좋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지표로 바라보는 뭐 재고 부분 여기와 연결해서 가격, 수요 이 부분 다 좋지 않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가는 또 빠지고 있습니다. 선반영? 선반영은 아니에요. 반영이 되는 단계죠. 더 빠질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보자는 이유가 뭐냐면 네. IT의 산업상 사이클은 주가가 선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빠지고 있는 주가에서 어느 정도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실적 체력, 이 실적 체력 안에서 지금 쌓여 있는 재고라든지 그 점을 녹여내 봐요. 그러면 최악의 실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실적이랑 시가총액을 비교를 해 보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가격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답이 나오고 그러한 구간에서 SK 하이닉스를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지금이 그 가격이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지금의 최저가가? 근데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게 더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단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살 구간이다로 여겨야 되는 건가요? 하단은 정해놓지 않습니다. 예, 정해놓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지금이 이제 역사적인 밸류 하단에 와 있고 바닥은 누구도 모르고 네. 고점도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 그 안 좋은 실적을 반영한 주가 수준 이 부분에서 지금 이 가격의 하이닉스 같은 경우를 분할로 못 사면 다른 어떤 종목을 살 수 있을까요? 글쎄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 과거에 IT 같은 경우는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이 밸류를 반영하고 좋지 않은 상황에서 네. 다시금 주가가 오르고 나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왜 그때 못 샀을까? 예? 왜 그때 못 샀을까? 그런 후회를 할 바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시각으로 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 얼마 그리고 손절가를 얼마로 제시하시겠습니까? 매수가는 뭐 85,600원을 적기는 했어요. 네. 큰 의미 없습니다. 몇백 원 차이 의미 없어요. 네. 그리고 목표가는 95,000원인데 이 또한 의미 없습니다. 뭐 짧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좀 분할로 모아가야 될 때다. 매수를 하면서 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도 넓게 보는 거죠. 손절가도 좀 넓게 잡으셨어요. 예, 매수가의 15%예요. 일반적으로 15%를 대입한 이유는 뭐 어느 종목이든 들어갔을 때 네. 제가 기준으로 잡는 손절가가 15%다 보니까 15%를 대입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의 이제 어떻게 보면 최애 종목이자 애증의 종목인 SK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목표가 상단과 이제 손절가 하단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 지금 구간에서는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모아가야 할 구간이다라는 말씀으로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와 함께 확인해볼 두 번째 김민수 대표의 공략주도 보시죠. 포스코 ICT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도체 종목도 중요하고 포스코 ICT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IT 관련된 서비스 종목도 중요합니다. 포스코 ICT의 주가는 사실 좋습니다. 지금 보합 기록이 되고 있고요. 계속해서 주가 회복세 그리고 이전의 상단을 모두 넘어서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포스코 ICT 뭘 볼까요? 로봇입니다. 네. 네, 포스코 ICT도 스마트 팩토리. 발음이 잘 안 돼서 죄송합니다. 네. 포스코 ICT도 네. 로봇을 하던데 요즘에 대기업 쪽에 뭐 두산이 로봇 관련돼 부각되다 보니까 레벨업을 계속 시도했고 네. 포스코도 우리 뒤엔 포스코 있다 이러면서 로봇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들 좀 더 체크를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네. 대표적으로 포스코 ICT는 IT 하는 회사입니다. 포스코 그룹의 뒤에서 전방위적으로 IT 계열들을 또 이어가는 상황들인데 거기다가 사물 인터넷, 뭐 AI 이런 쪽 다 하겠죠. IT 계열이다 보니까. 근데 지금 이 회사에 최근에 부각을 받는 것 두 가지가 스마트 물류 그리고 또 로봇 관련된 산업용 로봇 관련된 분야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 물류는 가장 먼저 인천공항 지금 터미널 1, 2 이쪽과 관련돼서 그 수화물 관리 시스템이죠. 네. 이걸 보니까 BHS라고 부르는데 국내 최대입니다. 당연히 최대겠죠. 그쵸. 공항 그 큰 데에서 제가 보통 보면은 캐리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이 시스템이 그냥 이거 돌아가서 우리 캐리어 언제 나온다 이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네.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시스템부터 그렇죠. 소프트웨어까지 다 관련이 있다 그러면 강점이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물류 쪽에서 또 뭐 DS 홈쇼핑이나 CJ 대한통운 다 경쟁력을 확보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앞으로의 성과는 계속 기대할 수 있겠다는 쪽인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를 스마트 물류와 관련된 부분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로봇이 필요하다라는 쪽에서 로봇 산업의 현장에 적용하는 모습들을 계속 확인했고요. 네. 설계, 구축, 운영 다 합니다. 그러면은 스마트 팩토리와 연계해서 이쪽에 성과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앞으로 기대감은 높겠죠. 근데 하나 작년에 실적이 좀 적자가 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비용들 많이 들다 보니까 네. 이를 제대로 반영 못했고 그런데 상반기 영업이익이 325억 나왔다라고 네. 하게 되면 하반기까지 생각했을 때 600억대, 뭐 700억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완전히 턴어라운드 되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신산업까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여전히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감이 있는 가운데 주가도 사실 계속해서 우상향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 수준까지 좀 설정을 해볼까요? 네, 지금 상황이면 일단 또 가장 요즘 화두는 잘 견뎌야 된답니다. 이런 시장의 급락대에 그래도 잘 버틴다. 그러면은 회복기 나오게 되면 이제 분출이 시도가 되겠죠. 네. 그럴 가능성을 일단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한 6,400원대 정도쯤 매수가를 맞춰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금 거의 한번 충격받고 회복해서 네. 다음 저항권까지 노려본다라고 되면 약 한 7,800원대 정도까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손절가는 5,8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라운드, 두 번째 종목 포스코 ICT 확인해봤습니다. 최근에도 4거래일째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기관의 수급도 계속해서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고요. 목표 주가는 7,800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세 번째 종목은 한화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화솔루션의 주가 오늘장에서는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3%대, 오늘은 2%대 조정 보이고 있는데요. 한화솔루션은 뭐 계속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고요. 네, 이게 태양광 쪽을 살펴볼 때 구체적으로 모듈 업종을 살펴볼 때 네. 바라봐야 되는 지표는 첫 번째로는 이 모듈 가격 같은 경우가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지 네. 근데 이 가격의 상승 같은 경우가 수요를 통해서 발생이 된 건지 아니면 공급이 줄어들어서 발생이 된 건지 그 여부에 대한 체크가 필요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단순히 그 태양광 모듈에 대한 우리나라 기업만 주가가 강한지 아니면 글로벌로 함께 강한지 이 부분 딱 두 개 포인트를 체크해 보면 지금 시장이 어렵습니다. 변동성도 크고 네. 그다음에 종목 같은 경우도 하루에 10% 빠지기도 하고 크게 실익이 없죠. 매매를 해보면 네. 주식하기 싫고 막 그런데 그럴 때는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네. 처음으로. 네?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렇죠, 그렇죠. 예. 업종 내 1등주 네. 전에 말씀을 백투 드렸잖아요. 베이직. 맞습니다. 그래서 요 하나솔루션을 가지고 오게 됐고 네. 두 번째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보면 미국의 퍼스트 솔라 네. 같은 경우가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냈다가 지금은 일부 조정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가 어제 시장 대비 주가가 강했어요. 그런데 뭐 이 기업이 조정 나오면서 동반해서 지금 뭐 시장의 요인이든 수급 요인이든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에서 뭐 이러한 조정 같은 경우는 좀 매수의 대입으로 접근하는 게 낫다는 점에서 하나솔루션을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전반적인 일단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말씀해 주셨던 수요와 공급 가운데 시장이 중장기적으로 태양광 관련해서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에 따른 영향을 훨씬 더 많이 받는 거겠죠?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지금 모듈의 가격도 꺾이지 않고 있고 네. 이게 일반적으로 좀 수요 대신에 공급이 타이트한 요인? 그러면 가격의 상승 탄력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이게 수요 측면에서 발생을 하면 이 가격의 상승 탄력이 강하게 나타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뭐 모듈의 가격은 그 수요에 대한 강한 그 부분을 반영하는 탄력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목표 주가를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으로 주가가 사실 많이 오른 구간인데요. 목표 주가 얼마로 보십니까? 목표 주가는 정고점 수준입니다. 55,000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손절가는 매수가의 5%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업황이 좋아요. 그리고 뭐 이와 관련된 지표도 다 긍정적이지만 정고점 수준의 목표가를 제시해 드린 건 그만큼 시장이 좀 타이트한 면이 있다는 점이겠고요. 네. 여기에서 그 뭐 목표가 손절가 이 부분을 아주 타이트하게 말씀드리는 점은 시장의 색깔까지 반영했다고 인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하나솔루션의 마지막 공략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뭔가 이제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의 관련된 종목들은 지금의 일단 주가의 하락, 전체적으로 지수의 하락 속에서도 선방을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도 기대해 볼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김민수 대표의 세 번째 공략주도 볼 텐데요. 어떤 종목인지 확인해 보시죠. HSD 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오늘장에서는 일단 소폭 쉬어가고 있습니다. 4거래 만에 주가 조정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약간 친환경 쪽으로 엮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조선 쪽도 되고 네. 친환경 쪽도 되고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선박에서 엔진 없으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엔진 쪽에서 특히 세계 2위의 저속 엔진의 시장 지위를 갖고 있고요. 네. 한 20% 정도쯤 갖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동안에 선박 관련된 쪽에서 아무래도 수주나 여러 가지 고생이 있다 보니까 살아남은 자의 앞으로의 파티 이건 계속 이어지겠죠.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이 회사에 그 전에 좀 부진했다가 이제 제대로 장사를 할 때가 왔다라는 쪽에서 몇 가지 변화가 나왔는데 첫 번째가 2분기 일단 그 전에 갖고 있던 부실을 다 털었습니다. 네. 그래서 빅베스가 나오면서 실적 부진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진할 가능성이 좀 적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턴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 사이에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하자라는 관점 쪽에서 유무상증자가 끝났습니다. 8월 달에 정리가 되다 보니까 다 마무리됐고 어느 정도 지금은 이런 어떤 단기 매물 소화하는 과정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는 실적의 변화만 보자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이후의 흐름들이겠죠. 그럼 좀 더 깔끔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바라보면서 또 하나 지금은 얘기가 안 나오는데 내년쯤 가게 되면 또 하나 얘기가 많이 나올 게 선박도 친환경 얘기들. 그리고 또 선박도 어떻게 보면 나중에 자율주행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모든 뭐 운항하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되면서 나오게 되면 안에 또 부품이나 여러 가지도 또 많이 바뀌겠죠. 그렇죠. 네, 그런 쪽에서 과연 우리 조선사들이 잘 버틸 수 있겠느냐. 근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 조선사들이 주도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런 이제 레벨업된 모습들은 나중에 보실 텐데 거기다가 이제 친환경 고효율 쪽에서 트렌드를 갖고 갈 수 있는 이중 연료 추진 엔진. 네. 이게 또 한쪽은 뭐 수소로 간다. 뭐 이런 쪽으로도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쪽이 적용됐을 때 수혜를 받는다라는 측면으로 보게 되면 관심이 높을 것 같고요. 내년 영업이익 600억대 전망합니다. 이제 돌아서는 거죠. 이런 쪽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최근에 주가 조정을 마무리하고 이제 주가의 좀 회복을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인 것 같은데 목표가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단계 쪽에서 거의 이제 횡보하면서 가격 조정 마무리되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쪽에서 다음 자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지금 이제 오랜만에 이제 직전 고점대가 넘어가는 모습들이 확인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단은 약한 직전 고점대 넘어선 10,000원대 정도까지 실적만 확인되게 되면 들어오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7,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HSD 엔진 확인해봤고요. 목표 주가는 10,000원, 손절가 7,200원 함께 챙겨 두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10시에 전세역전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의 이성홍 이사,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는 박준남 매니저 연결해서 또 다른 공략주를 확인해 볼 텐데요. 이제 어제 제시해 주셨던 종목들도 장중에 수익률 계속해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MBN골드 박준남 매니저 함께합니다. 매니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제 일단 첫 번째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던 종목 에이테크 솔루션이죠. 이 네. 종목이 어제 장중에 벌써 4% 이상의 수익률 기록하셨다고요? 네. 요즘 뭐 시장 만만치 않은데 어제 매수가가 12,100원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데 네. 에이테크 솔루션 어제 장중에 12,600원까지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장이 좀 잠깐 조정을 보이면서 좀 쉬어가는 자리인데요. 일단 12,100원에 방송을 보시고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 저점을 깨지 않는 한 계속 홀딩 전략을 가져가셔서 제가 목표가 제시했던 13,000원대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 15,000원대를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점 매수에 성공했으니까 매수가를 손절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종목도 기대가 되는데요. 보니까 오늘 공략주는 신성 델타 테크를 제시해 주셨네요. 네. 오늘도 어제처럼 에이테크 솔루션처럼 저점에서 좀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네. 시장이 뭐 어려운데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아무쪼록 많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 이름이 좀 이렇게 좀 색다릅니다. 뭐 델타테크 이게 바로 2차 전지 배터리팩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주 고객사는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사출 프레스 전문 기업인데 LG 그룹하고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해서 2차 전지에 이어서 전장 분야까지 확대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유럽에다가 공장을 지었잖아요. 폴란드 공장 그리고 중국에다가 지면서 이 폴란드 공장을 지을 때 구축을 할 때 동반 진출한 회사입니다. 중국과 폴란드에 생산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요. 2차 전지 이 회사 이제 매출이 2차 전지 매출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한 절반 정도 나오고 있는데 상당히 여기에서 고수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2019년에 2차 전지 매출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400억대에서 그리고 2,400억까지 400억이 한 6배 정도 2,400억까지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2차 전지 관련에 대해서 2,400억에서 또 3단계 점프업해서 3,350억 전년보다 40% 증가 2차 전지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올해 1월 달에 인버터 전문 기업 올레 전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70% 지분을 인수하면서 전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확대시키고 있다. 네, 말씀드리고요. 이 회사를 인수한 후에 현재 지금 LG 마그나 다 아실 거예요. LG 마그나 전자용품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데 여기에 샘플을 직접적으로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향후에 엄청난 매출이 기대가 되고 있는 회사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때는 애플가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기록한 점도 이 주가의 움직임에 관련해서 기대해 볼 만하다 말씀드리고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하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업이익이 350억 정도 나왔어요. 그죠? 시총 2,800억짜리입니다. 재작년에는 4천억. 그죠? 4천억 정도 나왔는데 매출이 작년 매출액이 7천억. 올해 매출액이 한 9,5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매출액이 벌써 2배 정도 나온 회사예요. 이 코로나 시즌에. 그래서 올해 매출이 한 1조 정도에 가깝게 지금 달성할 예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작년 매출에 비하면 한 30% 정도 증가한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H투자증권이나 증권사에서 상당히 2차 전지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많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350억이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 영업이익이 522억이 예상이 됩니다. 한 18% 정도 증가가 되고요.
40% 이상이 매출 중에서 2차 전지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퍼가 13 정도 감안해서 실적 대비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드리고, 관련 동종목 한번 좀 비교 좀 해보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가 영업이익이 한 218억이 나왔어요, 작년에. 근데 지금 시총이 1조 9천억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작년에 350억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총이 2,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코스모 신소재보다 150억 이상이나 더 많이 나왔는데 주가는 시총은 6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 회사가 왜 LG그룹하고 같이 LG에너지솔루션하고 폴란드 공장에 동반 진출하고 LG 관련해서 LG에너지솔루션에 납품을 하고 있냐 보면 이유가 있겠죠. 30년간 LG그룹하고 협력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30년 동안. 제가 봤을 때 여기 보니까 친족관계나 혈연관계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신성 델타테크의 회장, 구자천 회장이 LG전자 협력사의 회장으로 지금 재임 중이다. 여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 한번 차트 보면서 주가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2,000원대에서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2만 원대까지 쭉 하락을 보이면서 작년 8월 기준으로 해서 거의 1년 동안 끊임없이 하락을 했죠. 그 다음에 지금 6월 달부터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그죠? 지금 시장이 어려운 같은 경우에는 저점이 확인된 종목만 해야 돼요. 그래야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점이 한 9,000원대에서 1,000만 정도는 탄탄하게 콘크리트를 유지하고 있고요. 1차 지금 현재 매수가는 현재가로 제가 말씀드리고, 워낙 저점이다 보니까 지금 포인트가 이 구간이죠. 예, 저점 구간이 확인된 부분. 그리고 1차 목표가는 11,500원 정도, 11,500원이 12,000원보다 살짝 아래네요. 그리고 2차 목표가는 여기를 뚫었을 때는 13,000원까지, 예, 13,000원까지 제가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는 콘크리트 지지선 9,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성 델타테크 이 종목도 이제 어제 에이테크 솔루션처럼 좀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인데 지금 이제 주가의 바닥권에서부터의 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으로 함께 제시를 주셨는데요. 네, 앞으로의 맞습니다. 수익률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준남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